우리 친구들. 그러면 완성 3,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은 챕터 1이거든요. 어디 보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7페이지를 피셔야 되겠네요. 자,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한 세 번, 두세 번에 해보셨죠? 그래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을 알기 전에 형식을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5가지 형식, 1 형식, 3, 4 형식, 5 형식,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1, 2, 3이 아니라 1형식이냐? 1형식과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3형식부터 목적어가 있죠? 그리고 5형식은 목적어도 있고, 그리고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목적격 보어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유닛 1, 문장을 이룬 요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얘는 지금 읽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문장의 요소입니다. 자, 영어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문장에 따라 목적어와 보어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자, 보어에는 2가지가 있죠. 주어에 대해서 꾸며주는 주격 보어가 있어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주격 보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처럼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목적격 보어도 있어요. 되죠? 자, 그 외에 이게 중요합니다. 빨강이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수식어구가 첨가될 수 있다. 이게 진짜 무진장 중요하거든요. 자, 수식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M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수식어에는 뭐가 있냐면 장소, 시간, 이유, 조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제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걸 가지고 한번 아래 문장을 분석해 볼게요. He's my favorite singer. 자, 그는 주어죠. 뭐뭐이다 동사죠. 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주어와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있다고 하는데 My favorite singer는 바로 앞에 있던 주어 누구예요? he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한데 주격 보어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수식어구가 없네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he bought many things at the mall. 그녀가 말이죠. bought, 샀어요. 자, 뭐의 과거죠? buy의 과거죠.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기본적으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복수로 왔어요. 그래서 문장은 목적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at the mall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자, 얘는 우리가 조금 더 용어를 사용하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the mall이라고 하는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치사구라고 하죠. 자, 전치사구가 뭘로 쓰였느냐? 수식어구이자 장소로 쓰였단 말입니다. 요렇게죠. 자,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문장에 따라 보어나 목적어가 있을 수 있고,
자, 문장의 의미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들이 더 붙을 수가 있다. 그러면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식어가 붙을수록 문장은 더욱더 길어지겠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죠? 자, 그러면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 하나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주어입니다. subject의 줄임말 s라고 하죠. 읽어볼게요.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동작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상태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얘네들의 자, 핑크 갈게요.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행동을 하고 얘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해석은 뭐뭐는가, 은는이가로 해석이 됩니다. 되죠? 주로 명사가 주어를 이루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주어를 이룹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빨강이 할게요. 자, 이렇게 명사랑 대명사 외에도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나 투부정사 같이 긴 주어가 오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동명사 구가 왔죠. 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여 뭐뭐하는 것으로 쓰인 동명사 구. 두 번째, 투부정사 구가 왔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뒤에 다른 게 오는 거. 이렇게 긴 주어가 오기도 한답니다. 아, 우리는 얘를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얘도 자세히 볼까요?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서울은요, 자,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죠. is 뭐뭐입니다. 얘가 바로 상태 동사예요. 뭐뭐이다. 그죠? 자, 뭐래요? The capital, 수도인데 한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the capital of Korea가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서울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뭘로 쓰였어요? 보어로 쓰였습니다. 아, 그 주어 자리에 단순히 명사가 왔군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Eating healthy food is important. 자, eating healthy food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eat은 먹다인데 eat에 ing를 붙여서 해석을 하니까 먹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무슨 주어냐면 바로 ing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자, 이러한 동명사 주어는 1인칭 나도 아니요, 2인칭 너도 아니기 때문에 3인칭 취급을 하며 잘 보세요. eating healthy food를 가지고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잖아.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상태 동사인 is가 이렇게 나왔죠. 되죠? 그래서 healthy food를 먹는 것은 뭐뭐이다. 뭐냐면 important, 중요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지금 형용사인데요. 자, 뭐가 하냐면 주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아, 단순히 명사가 주어로 오기도 하고, 요렇게 주어가 긴 경우는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가 오는구나. 자,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1학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동사로 가볼까요? 자, 동사는 이제 verb죠. 동사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사에 동작 동사가 있고 상태 동사가 있다서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를 말하겠죠. 동사도 핑크로 할게요. 뭐뭐 하다, 뭐뭐 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되죠? 자, 특이점을 볼까요? 전치사, 조동사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구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 전에 특이점을 먼저 적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시제를 표현합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동사가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동사는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또 표현합니다. 끝까지 가지. 세 번째, 동사가 딸랑 올 때도 있지만 전치사와 조동사와 함께 온대요. 그러면 자, 동사가 전치사랑 같이 올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겠죠? 조동사랑 같이 오는 경우에는 조동사 다음에 뭐가 오는 경우일까요? 바로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온다. 자, 그럼 예문 바로 가볼게요. 자, she's looking for a new job. 그녀는 말이죠. 대명사 주어입니다. is 뭐뭐이다 동사가 되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looking for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때 is는 뭐뭐이다고요? 상태죠. looking은 look에다가 ing를 붙여서 해석 어떻게 해요? 보는 뒤에 for가 있지? 그러면 look for를 이용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찾는 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뭘 찾고 있냐면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 보세요. is가 상태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looking for는 뭐가 되는 거예요? looking for는 주어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인 사실상은 보어 역할을 하고 아니, 그러면 new job은 목적어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 우리 친구들 잘 봐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할게요. 동사가 아닌 동사의 응용형. 다시 말해 이 문장에서 뭐가 되냐면 look for라는 동사의 응용형이 looking for이라는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인데 ing를 붙여 looking for이라고 했어요. 동사의 응용형이죠. 동사는 아니라고. 그죠? 왜냐면 얘는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중이니까 동사가 아니라 동사의 응용형인데 이러한 동사의 응용형도 보어나 목적어를 가진다에. 두둥. 자, 그라마틱 완성 3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은데. 그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new job이라 봐봐. 키울게. 잘 들어봐. 재밌는 거야, 사실. 문법의 세계는 너무 재밌잖아. 자, 이쪽으로 와봐, 와봐. 다시 할게. 그래서 여기 a new job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is의 목적어가 아니야. 얘는 is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뭐의 목적어예요? looking, 애를 길게 쓸게. looking for의 목적어인 거죠. 점점 심오해집니다. 재밌죠? 뭐라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똑바로 하고 이해가 안 가면 멈춰서 다시 읽어라. 자, 지금 저는 고등부 과정까지 술술 얘기를 막 풀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She should leave in an hour. we. 우리는 말이죠. 대명사 주어입니다. 자, 동사가 should leave가 되죠. 조동사를 갖고 왔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떠나야 한다입니다. 됐죠? 근데 뒤에 또 뭐가 왔냐면 in an hour이 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가 해석을 하니까 1시간 안에 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바로 뾰로로롱 수식어입니다. 와, 문장을 작게 작게 자잘하게 이렇게 부셔버리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풍성해지죠? 아이고, 재밌어라. 목적어 가겠습니다. 자,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약간 어렵네요. 가로칠게요. 동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동사는 어떠한 행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상태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겠네요. 아, 그러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아, 자, 목적어가 동작의 대상이, 동사의 대상이 된다는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는구나. 다시 말해, 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얘가 어떠한 상태의 대상이 되는 거는 힘들구나. 아, 앞으로 와보세요. 아, 이제 알겠다. 뭘 알겠냐고? 아,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안 쓰는구나. 이해가세요? 아, 3형식과 4형식은 주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쓰는 거구나. 요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 유레카. 나만 유레카야? 끄덕여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이해 갔어. 아. 자, 해석은 문장에서 을룰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하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를 끌어. 아, 핑크로 끌자. 다시. 자, 해석이 을룰로 해석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끌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목적어는 첫 번째 뭐뭐 을룰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뭐에게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가 뭐뭐에게로 해석이 되면 진짜 어려운 말로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는 우리가 오브젝트의 줄임말 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자,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람을 일컫는 사람 목적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잘못했네. 아, 미안해. 다시.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연필로 필기했지, 연필로? 내가 미안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미안해요. 자, 간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보통 사람 목적어로 많이 쓰이고요. 영어로는 indirect object, direct가 아니죠. 자, 뭐뭐 을룰로 해석이 되는 거는 영어에서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보통은 사물을 말하는 사물 목적어이죠. 영어로는 direct object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내가 이거 왜 헷갈렸냐면 아니,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중요한데, 얘들아, 니네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용어가 필요 없단다. 을를 목적어인지 애게 목적어인지가 중요하단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쌤이 매번 말하는 거죠. 영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자, 목적어가 두 개일 때는 애게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을를 목적어를 써라. 이런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그죠? 몇 가지만. 좋아요. 자, 목적어는 보통 동사 뒤에 옵니다. 그렇지. 자, 목적어는 주어랑 마찬가지로 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세요. 아까 주어도 잘 봐. 주어도 명사가 주어가 되거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주어가 되거나 아니면 동명사구나 투부정사 구와 같이 긴 주어가 온다 그랬죠? 그럼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요. 동명사구나 투부정사와 같은 긴 목적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주어랑 목적어랑 뭔가 비슷비슷하네, 그죠? 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I clean my room. 내가 대명사 주어입니다. cleaned 동사인데 동작 동사죠. 청소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했어. 청소를 한 대상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my room, 내 방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되는 거. 아, 동작의 대상. 오케이. 자, 이때 목적어는 명사 목적어가 왔어요. 동사 뒤에 왔습니다.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He likes to play baseball. 그는 말이죠. likes, 좋아합니다. 자, 동작이죠. 좋아하는 거야. 그죠? 자, 무엇을 좋아하느냐? To play baseball입니다. 어라, 어라, 어라. 투부정사네요. 자, 먼저 투부정사 해석할 때는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서 앞을 해석한 다음에 뒤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는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해? 야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왔습니다. 긴 목적어가 온 거죠. 대충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천재잖아. 하나 더 쓸까? 자, like 다음에는 목적어로 to play baseball 해도 되고 또 뭐를 해도 돼요? 그냥 playing baseball이라고 동명사 목적어 써도 되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나왔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어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연필로 해라. 자, 보어는 complement의 줄임말로 쓰이라고 합니다.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래서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거를 주격 보어라 그러고요. 목적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거를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자, 보어 핑크, 아이고, 핑크. 집중해. 동사 뒤에는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가 오고, 목적어 뒤에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어가 온다. 요거를 정리해 봅시다.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 동사 뒤에 이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동사격 보어는 없잖아요. 잘 봐, 친구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야, 영어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기본이다. 주어와 동사는 떼지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주어와 동사는 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왔어. 그런데 동사 보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누구 뒤에 오냐면 동사 뒤에 오는 거지. 1. 자, 그 다음에 일을 해보자. 자, 주어 동사는 기본이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올 거야. 그 다음에, 자, 목적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 뒤에 온다 그랬어.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는 그냥 목적어 뒤에 와주면 돼. 무슨 말이냐? 자,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도 주격 보어 뒤로 바로 오면 되는데 아니라고.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오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주격 보어는 동사 뒤에 오는 거고 목적격 보어는 편안하게 목적어 뒤로 간다는 거야. 이해가요? 좋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 형용사가 쓰입니다. 자,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나 형용사구가 쓰이는데, 자, 중요한 거, 뭐가 올 수 없냐면, 부사는 절대 쓰이면 안 됩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 부사는 보호 자리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Sarah look happy. Sarah,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 주어입니다. look 하면 뭐예요? 상태 동사예요. 뭐뭐해 보이다죠? 자, Sarah가 뭐뭐해 보이냐면 happy해 보입니다. 요거는 Sarah에 대해서 꾸며주는 주격 보어가 됩니다. 잘 봐요. 다시 여기 봐봐. 집중해봐.
자, 동사에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중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는 동작의 대상으로 목적어가 오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안 오니까 보어가 온 거예요. 되죠? 형용사 보어가 됩니다. 자, 이 자리가 우리 친구들 부사처럼 happyly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we call Elizabeth Lee. 우리는 말이죠. 대명사 주어예요. call 부를게요. 누구를 부르냐면 Elizabeth를 명사 목적어네요. 자, 엘리자베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Liz라고 부른대요. 아, 이름을 줄인 거죠? 그럼 우리가 리즈가 아니라 목적어가 리즈니까 목적격 보호 이렇게 온다는 거죠. 주격 보어는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 온다. 돼요? 이해 갔어요? 끄덕여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으로 가요. 여기다가 적어야 돼. 연필 작게 적을 거야. 잘 봐봐. 자, 봐봐. 영어에는 명사가 있어.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어. 이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해. 이 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해. 이 명사는 보어 역할을 해. 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주어 역할을 해. 목적어 역할을 해. 보어 역할을 해. 대박이죠. 자, 그 다음에 영어에는 동사가 있어. 동사는 상태 동사랑 동작 동사가 있는데 동사는 동사 역할을 하는 거야. 되지? 자, 영어에는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어.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어 자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영어에는 부사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부사는 절대 보어가 되면 안 돼. 절대 보어가 되면 안 돼. 부사는 주어도 될 수 없고, 목적어도 될 수 없고, 보어도 될 수 없어. 아, 그러면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말이야. 부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다시 말해,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수식어구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완성편 3를 하잖아요. 다음은 중학교 서술형 심화로 갈 거라서 여러분 이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옆으로 가서 마지막 볼까요? 바로 빨강이 수식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유닛에서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기 위한 수식어가 있다. 장소, 시간, 이유, 조건들이며 M이라고 표시한다. 라고 했죠. 걔를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할게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주어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되고, 동사도 안 돼요. 필수 요소가 아니지만,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말입니다.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쓰인다. 자, 예문 볼게요. Mozart is a famous composer. 자, 여기서 모차르트는 명사 주어죠? 뭐뭐이다. 상태 동사예요. A composer. 이게 보어예요. 그런데 어떤 composer이냐? 바로 famous한 composer이 되는 거죠. 이때 famous가 수식어라는 겁니다. The last night I met Jennifer at the movie theater. 지난밤 시간이잖아. 수식어죠. 나는 이게 수식어, 이게 수식어. 나는 자 대명사 주어예요. 만났다. 동작이죠. 동작 다음에 보통 목적어가 왔죠. 그래서 Jennifer를 목적어죠. 어디에서 at the movie theater 전치사를 가지고
지금 장소를 나타냈죠? 얘가 뭐가 된다? 수식어구가 된다. 요런 말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면 끄덕여 주시겠어요? 좋아요? 우리가 형식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우선 할 거예요. 얘 진짜 중요해요. 이 문장을 이루는 요소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형식을 구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고등 문법을 소화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상 한 번 더 봐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놓친 거 없나 보시고 설명, 주어 끝날 때 봐봐. 영상을 다시 보면서 주어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영상을 멈춰. 그리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자, 동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멈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요렇게 이 요소마다 멈춰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싹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꼼꼼히 공부해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아주 스피드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